미국에서 가장 큰 음악 축제의 마지막 밤, 그 거대한 메인 무대의 마지막 주인공이 한국에서 온 청년 한 명이었어. 세계적인 밴드도 이름난 팝스타도 아니고 한국 아이돌 그룹의 멤버 한 명이 10만 명 앞에 혼자 섰다니까. 그 축제 31년 역사에서 표를 가장 많이 판 무대가 하필 그 한국 청년의 무대였대. 2022년 여름 미국 시카고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거대한 음악 축제의 가장 큰 무대, 그 마지막 밤의 주인공 자리에 한국에서 건너온 한 사람이 올랐습니다. 그것도 팀을 이룬 여러 명이 아니라 단 한 명이 홀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세계의 네로라 하는 뮤지션들이 서던 그 무대의 마지막을 혼자 장식할 수 있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홉이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2022년 7월 31일 미국 시카고의 그랜트 파크에서 열린 음악 축제 롤라팔루자였습니다. 롤라팔루자는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음악 축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행사입니다. 1991년에 시작된 이 축제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밴드와 팝스타, 힙합의 거장들이 거쳐간 무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마다 시카고 도심 한복판의 거대한 공원을 4일 동안 통째로 빌려 수백 팀의 뮤지션이 여러 무대에 나눠 서고 나흘 동안 수십만 명의 관객이 이 공원을 가득 채웁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밤 가장 큰 메인 무대의 맨 마지막을 여는 자리를 헤드라이너라고 부릅니다. 축제 전체를 상징하는 그날의 얼굴과도 같은 자리입니다. 그동안 이 자리는 오랜 경력을 쌓은 서구의 정상급 뮤지션들이 차지해온 아무나 오를 수 없는 상징적인 무대였습니다. 바로 그 헤드라이너 자리에 제이홉이 이름을 올린 겁니다. 미국의 방송사 CNN은 공연을 앞두고 이 소식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 명의 한국 아티스트가 미국의 대형 음악 축제에서 메인 무대를 여는 헤드라이너로 서는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이다. 실제로 제이홉은 미국의 대형 음악 페스티벌에서 메인 스테이지 헤드라이너에 오른 최초의 한국 아티스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는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제이홉 한 사람의 이름으로 서는 자리였습니다. 나머지 6명의 멤버는 무대 위에 없었습니다. 팀이라는 든든한 울타리 없이 그가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무대였던 겁니다. 사실 이 무대는 오랫동안 하나의 편견과 마주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런 대형 록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는 전통적으로 세계적인 밴드나 팝, 힙합의 거장들이 서온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화려한 안무를 앞세운 아이돌 그룹은 이런 무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시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해외 언론과 축제 팬들 사이에서는 아이돌 출신 솔로 가수가 이런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냉담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제이홉은 팀 전체가 아니라 혼자였고 무대에서 부르는 노래 대부분이 낯선 언어인 한국어였습니다. 관객 대다수가 가사의 뜻조차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과연 축제의 마지막 밤 가장 큰 무대를 한 명의 한국 아티스트가 채울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나올 법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 당일 그 의문은 무색해졌습니다. 그의 무대를 보기 위해 미국 전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팬들이 시카고로 모여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무대 앞자리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고 마지막 날 저녁이 되자 메인 무대 앞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 모든 의문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이날 제이홉의 무대에는 약 10만 명의 관객이 몰렸습니다. 나흘에 걸친 축제의 마지막 날이었는데도 그의 무대는 축제 기간을 통틀어 가장 많은 관객을 끌어모았습니다. 보통 긴 축제의 마지막 날이면 관객이 빠지기 마련인데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축제가 롤라팔루자 31년 역사상 가장 많은 티켓을 판 해였다고 전하며 그 중심에 제이홉의 헤드라이닝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이돌은 이런 무대와 어울리지 않는다던 편견이 31년 역사상 최다 관객이라는 숫자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겁니다. 공연이 끝나자 세계 음악 매체들의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영국의 유명 음악 매체 NME는 이 공연에 만점에 가까운 별점을 매기며 이렇게 평했습니다. 곁에 그 누가 있든 없든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증명해냈다. 그것은 진정한 위대함이었다. 팀의 일원일 때가 아니라 혼자 섰을 때도 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했다는 극찬이었습니다. 미국의 음악 잡지 롤링스톤 역시 이 무대를 역사를 새로 쓴 헤드라이닝 무대라고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음악 전문지 빌보드를 비롯한 여러 매체도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홀로 미국 대형 축제의 정점에 선 이 장면을 K-팝의 새로운 이정표로 다뤘습니다. 오랫동안 서양 뮤지션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무대에서 이제는 한국 아티스트의 이름이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가사의 뜻을 다 알지 못하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국어 가사를 그대로 따라 부르며 하나가 됐습니다. 현지에서 이 무대를 지켜본 팬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가사가 한국어인데도 10만 명이 한마음으로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광경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또 다른 관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밴드도 아니고 혼자 나온 한 사람이 이 거대한 공원 전체를 손끝 하나로 움직였다. 이건 그냥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 밖에도 이런 목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밤을 위해 나흘을 기다렸는데 마지막 무대가 단연코 최고였다. 언어가 다르다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표를 구하지 못한 친구들이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다른 무대는 텅텅 비었는데 이 무대만 사람으로 가득 찼다. 무대 위에 혼자였지만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여기 있는 모두가 그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었다. 저 멀리 무대 뒤편에서도 사람들이 가사를 완벽하게 따라 불렀다. 한국에서 온 단 한 사람이 미국 축제의 역사를 다시 썼다. 낯선 언어의 노래가 국적과 세대가 다른 10만 명을 한자리에 묶어낸 순간이었습니다. 이날의 무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제이홉은 이 무대에 서기 보름 전 자신의 첫 솔로 정규 앨범 잭 인 더 박스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룹의 일원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의 음악과 이야기를 담은 앨범이었습니다. 밝고 희망적인 이미지로 알려진 그가 이 앨범에서는 자신의 야망과 내면의 그늘까지 솔직하게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앨범을 들고 팀의 보호막 없이 홀로 세계에서 가장 큰 무대 중 하나에 올라 정면으로 승부한 겁니다. 그가 이 무대에서 부른 곡들은 대부분 이 새 앨범의 수록곡이었습니다. 완성된 팀의 히트곡에 기대는 대신 세상에 나온 지 보름밖에 안 된 자신의 솔로곡으로 10만 관객과 맞선 겁니다. 결과는 성공이었고 이 도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인 2023년 제이홉은 이번엔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열린 롤라팔루자의 헤드라이너로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역사가 유럽 한복판에서 한 번 더 되풀이된 겁니다. 한 번의 우연이 아니라 대륙을 건너 이어진 흐름이었던 셈입니다. 그가 무대에서 부른 노래들은 여전히 대부분 한국어였지만 미국에서든 독일에서든 수만 명의 관객이 그 가사를 목청껏 따라 불렀습니다. 한국의 한 뮤지션이 홀로 미국과 유럽의 가장 큰 축제 무대를 잇따라 정복해 나간 겁니다. 팀을 떠나 혼자 섰을 때 오히려 그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가 대륙을 옮겨가며 거듭 증명됐습니다. 시카고에서의 그 역사적인 무대는 훗날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져 앨범을 준비하고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세계 곳곳의 극장에서 상영됐습니다. 그 무대가 단순한 공연 하나가 아니라 오래 기억될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사람들 스스로가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이 흐름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한 사람의 성공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제이홉이 미국 대형 축제의 메인 무대를 열어젖힌 뒤로 세계의 큰 무대들은 한국 아티스트를 향한 문을 조금씩 더 넓게 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자리들에 한국에서 온 뮤지션들의 이름이 하나 둘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화려한 안무의 아이돌이라는 이유로 진지한 음악 축제와 어울리지 않는다던 편견은 제이홉이 남긴 무대 위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관객들은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노래를 밀어내지 않았고 오히려 낯선 언어의 가사를 함께 외우며 따라 불렀습니다. 음악이 국적과 언어의 벽을 넘어선다는 오래된 말이 시카고와 베를린의 공원에서 수만 명의 함성으로 실제 증명된 겁니다. 그날 무대 앞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한국인도 아시아인도 아니었습니다. 인종도 나이도 제각각인 수만 명이 저마다의 언어로 같은 노래를 부르며 오직 한 사람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언어와 낯선 장르라며 고개를 갸웃하던 이들조차 공연이 끝날 무렵에는 함께 손을 들고 그 이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첫 장을 팀의 일원이던 한 한국 청년이 홀로 써내려간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은 거대한 자본이나 화려한 마케팅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밴드나 팝스타가 서던 미국 대형 축제의 가장 큰 무대에 한국에서 온 한 사람이 홀로 올라 10만 명을 하나로 묶어낸 결과였습니다. 해외 팬들은 이 무대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늘 세계에서 가장 큰 무대는 서양의 스타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그 마지막 밤의 주인공은 한국에서 온 한 사람이었다. 그는 팀 없이 혼자였고 노래는 한국어였지만 그날 그 공원에 있던 모두가 하나였다. 또 다른 해외 팬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언어도 국적도 다른 우리를 한 사람의 무대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낼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국내 팬들은 이 소식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축제, 마지막 무대를 우리나라 사람이 혼자 채웠다는 게 아직도 안 믿긴다. 그룹으로도 대단했지만 혼자 나와서 10만 명을 움직였다는 게 더 대단하다. 한국어 노래를 외국 사람 10만 명이 따라 부르는 시대가 진짜로 왔다. 축제 역사상 표를 제일 많이 판 무대가 우리나라 사람 무대라니 자랑스럽다. 화려한 안무를 앞세운 아이돌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던 자리에서 한 사람이 홀로 서서 그 모든 편견을 숫자와 함성으로 되받아친 밤. 미국의 거대한 축제가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온 청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